시행령 대통령으로 그칠 건가? 요거는 칼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김대중 칼럼. 시행령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비교적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내용이 꽤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칼럼은 벌써 30년 넘게 써온 잘 알려진 칼럼이죠. 네, 이미 김대중 씨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퇴사를 한 고문으로서도 퇴사를 하니까 바로 이게 칼럼니스트라는 그런 아주 가치 중립적인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도 김대중 칼럼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칼럼이라 계속 지금 한 달에 지금 2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번에는 시행령 대통령이라는 말을 끌어왔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윤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도 소수 야당의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그 선거에서 이긴 사람에게 정부를 맡겨 나라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덜렁 대통령만 뽑아놓고 그를 악의적, 적대적 환경에 방치한 채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도록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마치 그것까지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력과 리더십에 달린 것인 양 말이다. 여야의 압도적 의석 차이라는 구도 아래서는 어느 대통령도 입법을 통한 공약 실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시행령을 통한 길뿐이다. 여기서 2가지 관점을 제기하고 싶다. 하나는 죄대의 문제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으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기관의 틀을 짜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큰 폭의 의석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개 당선자의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대통령 따로 국회의원 따로 뽑는 지그재그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각기 반대로 노는 결과를 초래해서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목도해왔다. 지그재그 선거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전례를 볼 때 오히려 집권자의 권력 의지에 순종하는 세력의 몰표로 인해 의회를 단순한 결제 도장으로 만들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관점은 보수 우파의 정치 관전 태도이다. 만일 오늘의 검수완박 사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치가 뒤바뀐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좌파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좌파는 그것이 지지 국민이건 언론이든 좌파 정권에 이처럼 재빨리 총구를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으로 나는 본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좌파 정권의 허물과 오판에 대해 성급히 반응하지 않거나 비교적 관대했다. 때로는 눈 감거나 축소해서 본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언행, 전과 가족사에 관대하거나 외면해온 좌파 언론과 지지 세력의 행태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그에 비해 보수 우파는 보수 정권에 대해 가혹하니만큼 객관적인 경향이 있다.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질이고 보수 우파의 특징인 점도 있지만 그 결과 보수는 단결력에서 항상 좌파에 밀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 세력으로서의 좌우 싸움에서 우파는 늘 잘난 척, 보편적인 척 행세를 했고 그 결과 늘 자가 비판적이었고 늘 패배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아직도 취임도 안 했는데 보수우파 사이에서는 벌써 그에게 실망했다며 혀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문 대통령은 물러나면서도 40%를 얻고 오히려 기세등등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잠시 여기서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42%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5년 동안 그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아주 실정을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42%가 나온다는 거.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른바 좌파 세력에 따지도 묻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요새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만은 약 50% 왔다 갔다 하죠. 네, 48%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즈음에서 지지율이 아직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중도 보수파들이 윤석열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보내지를 않고 있다. 그게 보수파의 이렇게 비판이라는 생명력,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굉장히 외롭게 만드는 그런 그 행태일 수도 있다라고 칼럼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칼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보수는 새 생명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견제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586 운동권 수뇌부들이 언행을 보면 좌파는 이 선거의 총집결에 보수 우파 정치를 불구화하는 것에 집중할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마당이 바로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 교육계 인사는 오늘날 좌파 세력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전교조 교육 1세대인 40대, 50대, 예, 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40대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었죠. 예, 40, 50대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 자리가 또다시 전교조에게 돌아가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좌파는 5년 후 또는 10년 후 권토 중례를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씨앗을 심는 정신으로 임할 것인데 반해 보수 우파는 후보의 난립이라는 난장판 위에서 윤석열 효과에 무임승차하려고 발버둥대고 있다. 보수 우파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면서도 그것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좌파는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 후속에서 윤 정부를 괴롭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교육감 선거 제가 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김대중 칼럼에서도 저와 이 결이 비슷한 거를 아마 여러분들 간파를 하셨을 텐데 정말 교육감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네, 조전혁 후보 또 어제는 박선영 후보를 제가 이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1시간 반 동안은 예, 두 후보 시간도 제가 1시간 반으로 똑같이 정하고 이 질의응답을 이뤄 나갔습니다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찾아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네, 이 후보와 저 후보를 다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한 후보의 얘기만 듣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우리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제 그 대담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아무튼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